데뷔 3년차 시즌이었던 2021년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끝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며 애틀란타의 차세대 에이스에서 어느새 비난의 대상이 되고만 트레이 영. 그를 버리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된 2024년 여름,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영은 절치부심의 각오로 24-25 시즌을 맞이했고 달라진 모습을 코트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필드골 성공률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영은 예전과 달리 무리한 야투 시도를 줄이는 대신 동료들을 살려주며 경기를 풀어나갔고, 이처럼 확연히 달라진 플레이 스타일은 그를 리그 어시스트 부분 1위이자 가장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한 선수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뉴올리언스로부터 영입된 다이슨 다니엘스가 백코트에서 디포이급의 디펜스 능력을 보여주며 수비력이라는 영의 최대 약점을 가려주면서 그는 리딩과 볼 배급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존 스타턴과 매직 존슨과 같은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들을 소환할 정도로 어시스트에 관해 역대급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시즌 동안 3번의 20어시스트 이상 게임과 52번의 두 자릿수 어시스트 경기를 만들어내면서도, 그리고 낮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여러 번의 클러치 샷들을 터뜨리며 애틀란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비록 애틀란타는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시즌 평균 24.2득점, 11.6 어시스트를 올리며 어시스트왕 타이틀과 더불어 리그 탑급 포인트 가드의 기준점이라 불리는 20-10을 3년 연속 달성한 트레이 영의 활약은 개막전 트레이드 자원으로 분류되었던 그를 다시 애틀란타의 중심이자 1옵션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보스턴으로부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미네소타로부터 니켈 알렉산더 워커를 데려오며 최근 몇 시즌 가운데 가장 큰 기대감 속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애틀란타 호크스. 과연 그들은 기회의 땅이 된 동부에서 새로운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트레이 영을 위한 판이 제대로 깔린 상황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애틀란타의 운명을 맡겨봅니다.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러셀 웨스트브룩, 그리고 제임스 하든까지 도합 올 NBA 퍼스트팀 12회, 올스타 34회에 빛나는 이름값만으로는 NBA 역사에 남을 만한 슈퍼팀이었지만 전성기가 모두 꺾인 그들의 만남은 결국 처절한 실패로 끝을 맺었고, 2024년 여름 폴 조지와 웨스트브룩이 차례로 팀을 떠나면서 FA 신분이 된 하든의 행보 역시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상을 이었고 클리퍼스와 2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잔류를 선택한 그는 24-25 시즌을 맞아 구장, 로고, 유니폼까지 모두 바꾸며 변화를 시도한 클리퍼스의 새 역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시즌 평균 25경기 이상 결장이 이제는 상수가 되어버린 레너드의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하든이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클리퍼스의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레너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버스 운전대를 잡게 된 기사 하든은 능숙한 볼 핸들링과 여전한 공격 조립 능력을 통해 팀의 모든 공격을 책임졌고, 그의 리딩 아래 리그 최상위권 픽앤롤 파트너이자 득점원으로 거듭난 이비차 주바치와 노먼 파웰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개막전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클리퍼스는 치열한 서부의 순위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11월 워싱턴 원정에서 43득점, 12월 유타와의 경기에서 41득점, 그리고 2025년 1월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40득점을 올리는 등 팀원들을 살려주는 뛰어난 패싱 스킬과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도 이따금씩 프라임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득점력까지 자랑하던 그는 3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는 휴스턴 시절 이후 무려 6년 만에 50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스코러였는지를 잊고 지낸 이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기도 했는데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시즌 내내 유지한 하든은 평균 22.8득점, 5.8리바운드, 8.7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올 NBA 서드팀에 선정. 마지막 퍼스트팀 수상이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올 NBA 팀에 입성하는 기쁨까지 누립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두고 펼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골든스테이트와의 단두대 매치에서 38득점, 7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는 특히 연장에만 12득점을 몰아치며 클리퍼스의 5번 시드를 멱살 잡고 캐리하는 슈퍼스타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덴버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아쉬운 경기력으로
팀 패배를 막지 못했지만 고작 37경기 출전에 그친 레너드와 달리 만 35세 시즌임에도 79경기에 출전해 평균 35분 이상을 소화한 그의 활약은 충분히 훌륭했고, 공격에 있어 무결점의 선수였던 그 시절의 하든과는 다른 놀라움을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아쉬움이 뒤로한 채 시즌 종료 후 2년 81.5밀 재계약을 맺으며 클리퍼스의 유니폼을 계속 입기로 결정한 제임스 하든. 그와 레너드의 타임라인을 2027년으로 일치시킨 클리퍼스가 우승 도전에 남은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가운데 오프시즌 동안 브래들리 빌, 그리고 자신의 최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크리스 폴과 재회하게 된 제임스 하든은 과연 역대 최고령 팀을 이끌고 그토록 바라던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 것인지, 그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 가운데 첫 번째 기회가 이제 곧 시작되려 합니다. 직전 시즌 NBA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인 28연패를 기록하며 프랜차이즈 최악의 시기를 보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그들이 처참한 수준을 넘어 치욕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에이스인 KD 커닝햄 역시 물론 고군분투했지만 팀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24-25 시즌을 맞아 절치부심한 소년 가장은 만년 꼴찌팀을 황골 탈퇴를 넘어 상전 벽해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며 시즌 최고의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2024년 7월 5년 226밀의 넥스 연장 계약에 합의하며 디트로이트와의 오랜 동행을 보장받은 커닝햄은 자신을 향한 오버페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구단의 믿음에 보답하는 활약을 이내 펼치기 시작합니다. 장기인 특유의 미드레인지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해결함은 물론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어시스트 개수가 이제는 리그 최정상급 수치를 기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경기 운영 능력과 시야, 패스 스킬을 통해 팀원들을 살려주는 플레이까지 선보였고, 이는 데뷔 3시즌 동안 트리플 더블 횟수 단 2회에 그쳤던 그가 이번 시즌에만 9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에이스답게 클러치 순간에는 본인이 직접 결정짓는 해결사 본능까지 과시하며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킨 커닝햄은 상대팀 에이스와의 쇼다운 상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디트로이트의 간판 스타로 거듭났고, 그 결과 2025년 2월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며 시즌 동안 계속된 눈부신 퍼포먼스에 대한 리그의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시즌 70경기 출전에 평균 25.7득점, 9.1 어시스트, 5.3 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완성한 커닝햄은 생애 첫 올 NBA 서드팀과 함께 MVP 투표 7위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이 같은 커닝햄의 하드캐리 덕분에 개막 첫 4경기를 모조리 패하며 올 시즌도 꼴찌를 예약한 듯 보였던 디트로이트는 이전 대비 30승이나 더 추가하며 동부 6위를 기록, 16년간 계속된 암흑기를 종식시키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손에 넣습니다. 계속된 뉴욕 닉스와의 1라운드 시리즈를 통해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선 커닝햄은 비록 석연찮은 판정 논란 끝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2차전 뉴욕 원정에서 33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활약으로 배드보이스 2기가 활약하던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승리 없이 플레이오프 15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던 디트로이트에게 무려 6,174일 만에 승리를 남겨주는 등 팀 패배 속에서도 에이스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데뷔 이래 최고 시즌을 의미있게 마감합니다.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되어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자신을 향한 저평가와 의문의 시선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케이드 커닝햄. 그러나 끊임없는 성장 속에 그는 모터시티의 부활을 이끄는 진정한 에이스가 되었고, 이제 팀의 미래를 넘어 리그의 미래를 대표하는 대형 포인트 가드로 자리 잡은 커닝햄의 시선은 차기 시즌 무주공산이 된 동부의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올림픽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클러치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주며 슈퍼스타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었던 스테픈 커리. 그는 24-25 시즌 홈 개막전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10월을 개점 휴업 상태로 보내야 했지만 복귀 후 열린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36득점,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는 37득점을 퍼부으며 자신의 진짜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득점과 3점 슛의 볼륨은 감소했으나
이를 경기 운영 능력으로 상쇄시키며 시즌 초 골든스테이트의 깜짝 1위를 이끌었던 그는 이후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과 효율에 있어 뚜렷한 저하를 드러냈고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커리가 부진하자 골든스테이트의 선두질주 역시 그저 신기루에 그치고 마는데요. 그러나 2025년 2월 5일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커리와 골든스테이트는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신과 함께 득점을 책임져줄 이옵션이자 약점인 수비력을 보완해줄 그의 합류를 기점으로 커리는 완벽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올스타전 MVP 트로피를 거머쥐며 예열을 마친 커리는 2월 올랜드 원정에서 3점슛 12개 포함 신들린 듯한 슛 감각을 선보이며 시즌 하이인 56득점을 퍼부었고 이처럼 40% 중반대의 높은 3점슛 정확도를 바탕으로 다득점 경기를 양산한 커리의 각성과 함께 버틀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 없었던 골든스테이트의 성적은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3월 열린 세크라멘토와의 홈 경기에 나선 커리는 3쿼터 중반 모제스 무디의 패스를 받아 NBA 역사상 최초이자 불멸의 기록이 될지도 모르는 통산 4,000번째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리그 역사와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을 경험한 그는 4월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3점슛 12개 포함 또 한 번에 5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후반기 동안 과시한 절정의 득점력을 끝까지 이어갔고 그 결과 평균 24.7득점, 4.7리바운드, 6.4 어시스트의 기록을 남기며 올 NBA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립니다. 데뷔 16번째 시즌에도 올 NBA 팀에 선정되는 저력을 보여준 커리의 미친 후반기에 있어 유일한 오게티라면 바로 플레이오프 직행 여부가 걸려있던 클리퍼스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배하며 플레인 토너먼트로 내려갔다는 점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멤피스와의 7번 시드 결정전에서 37득점을 퍼부은 커리의 활약 덕분에 골든스테이트는 단 한 경기 만에 이를 만회하며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시즌 들어 리그 최고 수준의 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던 2번 시드 휴스턴을 상대한 커리는 직접 맞대결에서 3득점에 그친 치욕을 씻기라도 하듯이 플레이오프 터치놈 모드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1차전 양팀 최다인 31득점을 올린 그는 3차전 팀 공격을 홀로 이끌며 36득점을 4차전에서도 60%가 넘는 야투율과 함께 31득점을 올리며 팀의 시리즈 우세를 이끕니다. 그리고 3승 3패 상황에서 맞이한 최후의 7차전 커리는 승부처인 4쿼터에만 14점을 몰아넣으며 슈퍼스타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해냈고 그렇게 7번 시드 골든스테이트는 2번 시드 휴스턴을 업셋하며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진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7차전 혈투의 여파는 어느덧 만 37세가 된 커리에게 엄청난 신체적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었고 결국 미네소타와의 시리즈 1차전 2쿼터 도중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코트를 떠난 그는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커리와 골든스테이트의 시즌 또한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트레이드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린 2025년 여름 3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어떠한 소식도 들려주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윈 나우와 리빌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에 대한 팬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골든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데뷔 17번째 시즌에도 변함없이 슈퍼스타로 남아있을 그 이름 스테픈 커리의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24-25) 시즌 개막전 뉴욕 닉스가 스와피 포함 무려 6개의 1라운드 지명권을 태우면서까지 미칼 브리치스를 데려오며 딜라노바 커넥션을 구축한 것도 칼 앤서니 타운스를 데려와 페인트존에서의 화력을 보강한 것도 그 이유는 단 하나 윈 나우를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이는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되며 명실상부 팀의 리더가 된 제일런 브런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즌 초부터 꾸준한 득점 볼륨을 유지하며 1옵션다운 퍼포먼스를 펼치던 브런슨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공격 전개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뉴욕 닉스의 전술로 인해 그는 수많은 아이솔레이션 포지션을 소화해야 했지만 때로는 직접 결정짓는 스코어러의 모습을 때로는 픽앤롤 플레이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 메인 볼 핸들러의 모습을 보여주며 변함없는 생산성을 과시하였고 그렇게 브런슨은 어느덧 손에 볼을 쥐어준 채 해조를 외치며
어떻게든 득점을 뽑아내는 수준의 리그 탑급 공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브런슨을 상징하는 단어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정의 클러치 능력. 188cm의 작은 신장을 상쇄시키는 리그 최고 수준의 샷 크리에이팅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몸에 붙인 채 던지는 터프샷이 많았음에도 볼륨과 효율 측면에서 모두 놀라운 수치를 나타낸 그는 특히 플레이 스타일상 체력적인 부담이 많은 상황임에도 경기 막판 클러치 타임을 지배하는 활약을 펼치며 여러 차례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고 이 같은 퍼포먼스는 그를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균 26득점과 함께 어시스트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인 경기당 평균 7.3개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된 브런슨은 다시 한번 리그에서 손꼽히는 가드이자 뉴욕의 아이콘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비록 부상으로 인해 데뷔 이래 가장 낮은 65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브런슨의 출전 여부에 따라 뉴욕 닉스의 경기력이 180도 달라질 만큼 그는 코트 안팎으로 팀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는 3번 시드로 진출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턴즈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1차전 34득점, 2차전 37득점 포함 4차전까지 4경기 30득점 이상을 올리며 정규 시즌보다 더 높아진 볼륨을 자랑하던 그는 다음 라운드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둔 6차전 113대 113으로 팽팽히 맞선 경기 종료 4.3초 전 결정적인 위닝 3점 슛을 장렬시키며 시리즈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 40번째 득점을 위닝샷으로 장식하며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 타이틀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한 브런슨의 괴물같은 퍼포먼스는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계속됩니다. 객관적인 전력 열세 속에 맞이한 1차전 그는 또 한 번의 클러치 퍼포먼스로 한때 20점 차까지 벌어진 경기를 뒤집어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이 같은 활약은 2차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TD 가든에서 예상 밖의 2연승을 올리고 홈으로 돌아온 그는 4차전 제이슨 테이텀과의 에이스 쇼다운 끝에 39득점을 올리며 시리즈 절대 우위를 가져왔고 결국 6차전마저 잡아낸 뉴욕 닉스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브런슨 개인적으로는 생애 첫 컨퍼런스 파이널이었던 인디애나와의 시리즈. 그러나 시한폭탄과 같았던 티보드 감독의 슬롬스 전술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고 시즌 내내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 특히 브런슨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던 그들은 1차전 거짓말 같은 대역전패의 여파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닿을 것만 같았던 파이널 진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비록 파이널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25년 만에 팀을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려놓으며 3년 전 오버페이 논란을 일으켰던 4년 1억 400만 달러 계약이 염가 계약을 넘어 어느덧 무료봉사 수준의 금액이 될 만큼 뉴욕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제일런 브런슨. 지난 2년간 동부의 패권을 차지했던 보스턴과 인디애나가 나란히 에이스의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 사실상의 계정 휴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뉴욕 닉스는 왕좌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제일런 브런슨, 그에게 팀을 챔피언으로 이끈 에이스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